네, 안녕하세요. 권상우 원장입니다. 2부에서는 대회 관련 및 종목 설명, 그리고 대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 소개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대회 종목을 소개하고, 그 다음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Q&A 질문들을 받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로봇 올림피아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공신력 있는 로봇 올림피아드, 로봇 코딩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지역 대회인 안양 사이버 과학 축제나 수원 정보과학 축제 등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로봇 코딩 대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터진 후에는 이제 지역 대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오로지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쪽만 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자체도 원래 코로나 전에는 예선전을 진행하고 본선 1차와 본선 2차를 진행 후에 세계대회를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대회를 좀 축소하여서 본선만 거쳐서 세계대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선과 세계대회조차도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것들만 대면으로 하고 거의 비대면으로 종목을 진행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대면으로 좀 돌렸고요. 예선전은 아직까지도 없지만 본선을 거쳐서 세계대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우선 본선 1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선 다음에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대회 본선이 이번 대구 엑스코에서 8월 12일에서 15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AI 사커컵이라는 이제 AI 축구 경기 종목만 대전 DCC에서 단일 경기처럼 열리는데, 이 대회는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상급도 좀 그렇고 대회 본선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AI 사커컵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이제 국제 로봇 컨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국제 로봇 컨테스트는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들도 같이 열리게 되는데, 이날 로보월드라 그래서 각국의 로봇 산업 박람회가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회를 진행하면서 박람회도 볼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 대회는 단순히 대회라기보단 캠프 형식으로 열려서 학생들이 대회를 치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캠프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국제로봇 컨테스트 같은 경우는 대회 상급이 좋고, 예를 들어 대 종목에 따라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상급 중에 장관상이나 특허청장상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또한 이 사이트에서 무료 참관으로 이제 로보월드 박람회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료 참관하는 사이트 공지를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려고 하오니, 그때 부모님들께서 무료 참관 신청을 하셔서 대회를 참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로봇 박람회 등을 학생들과 같이 가서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로봇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만, 대회 없이도 한번 구경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대회는 태국 푸켓에서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에 열리게 됩니다. 물론 한국대회 본선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서 세계대회를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대회 본선에서 한 종목을 진출하였다면 세계대회에선 두 종목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대회 본선에서 두 종목을 통과하였다면 세계대회 세 종목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한국대회 본선만을 치러서 각 종목의 순위에 든 학생들은 세계대회를 태국 푸켓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그 점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대회 본선을 참여하려면 참가 신청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참가 신청을 할 때 연회비가 필요합니다. 연회비 같은 경우엔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종목은 5만원, 두 종목은 7만원, 세 종목은 9만원, 그리고 네 종목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아시고, 그리고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매년 보면 나라가 매번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금액을 보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진출하는 학생들이 가고, 그리고 저희 원장 두 분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희 원장들의 비용을 부담해서, 같이 n분의 1로 부담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 비용들이 학생마다 대부분 보면 150에서 200 정도가 들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대회 본선 8월 달에 열리는 8월 12일에서 15일 동안 열리는 이 한국대회 본선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누어져서 열리게 되고요. 이 대회는 누가 참여를 할 수 있느냐? 대회를 참여하길 원하는 열정 있는 학생 모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종목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참여를 하시면 되니까 열정 있는 학생이면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출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 코딩을 이제 학원에서만 배우게 되면 동기부여가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한 1년 된 학생, 그래도 적게는 6개월 된 학생들은 저희가 대회를 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게끔 저희가 학생들을 대회에 같이 나가고 있으니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종목을 선택하여서 출전을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대구 한국대 본선에 가게 되면 대구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쪽에 숙소를 잡고 학생들과 숙소를 잡아서 숙박을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 등 식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그런 식비와 숙소비를 n분의 1로 걷게 됩니다. 또한 하루에 저희가 소정의 교육비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학원 문을 닫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에서 내는 교육비처럼 4회에 뭐 15만원 이런 식으로 교육비를 내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숙소를 잡지 않고 KTX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KTX 비용과 그 다음에 식비만 들었었는데, 원래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숙소를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숙소를 잡고 진행을 하려 하오니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태국 푸켓에서 이번엔 열리게 되고요. 참가 대상은 당연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이고요. 본선 각 종목에서 세계대회 진출권을 부여받은 학생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본선에서 떨어졌다면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 한 종목을 통과하였다면 두 종목이 신청 가능하고요. 두 종목을 통과하였다면 세 종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종목을 통과했다면 네 종목을, 최대 종목인 네 종목을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AI 서커컵은 대전 DCC에서 열리는데 AI 축구 종목만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의 경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 연도는 상급이 좀 좋지가 않고 일단 저희가 본선에 좀 집중을 하려고 이 대회는 좀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로봇 콘테스트 IRO 캠프,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10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급이 좋기 때문에 좀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국제로봇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특정 종목만이 열리기 때문에 그 종목에 유리한 학생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제로봇 박람회도 진행이 되오니 그 국제로봇 박람회를 구경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보내주는 주소로 무료 관람 신청, 무료 참관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구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회도 구경하실 수 있고 각 나라의 로봇 산업들을 구경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가족들끼리 좀 갔다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니까 그리 멀지도 않으니까요. 꼭 한번 10월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종목은 크게 조종 종목과 프로그램 종목, 로봇 종목으로 좀 나뉘게 됩니다. 조종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선 대회는 있으나 세계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본선 종목만 진행하고 세계 대회 종목은 진출은 하지 않습니다. 대회 종목에는 다람쥐 대소동이라는 종목과 스토어 키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을 사전에 규칙에 맞게 규정에 맞게 제작을 하여서 제작 후에 참가를 합니다. 이제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이 참가를 하실 수 있고요.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프로보, 우리 학원에서는 프로보를 교육 중인데 프로보나 로보티즈, 로보로보 제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본선에 이제 본선 대회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학년 학생이 참여하면 좋은 종목입니다. 대회 경험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학년인데 프로그램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단순히 대회 로봇 종목에서 이제 조종 대회인데 쉽게 대회를 참여하고 대회 경험을 키워보고 싶은 학생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종 종목 첫 번째 이제 다람쥐 대소동 같은 경우 다람쥐 먹이를 지정된 위치로 이동시키는 1대1 대결 미션 수행으로서 방과 후 교육용 로봇 부품을 활용하여 운반 미션에 적합한 로봇을 규정에 맞게 사전 제작하여 조종 능력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대회 체험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보 2단계 이상은 보유한 학생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2단계 전에 있는 학생들은 좀 참여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보 2단계 이상을 보유한 학생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종 종목 두 번째 스토어 키퍼 종목은 자신의 진영의 큐브를 지정된 구역으로 발사해서 득점을 얻는 종목입니다. 지정된 방과후 키트만을 사용하고요. 아까 앞전에 다람쥐 대소동과 같이 지정된 키트인 프로보, 로보로보 등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사전 제작하여서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이것도 1대1 대전 종목이고요. 메가 큐브와 일반 큐브의 득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 운영 전략, 로봇에 대한 능숙한 컨트롤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보 4단계 이상을 보유한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딩과 로봇을 접합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4학년 이상 학생들을 주로 내보내는 종목들이고요. 본선 대회도 있고 당연히 세계 대회도 진행이 됩니다. 종목은 개인전 종목과 단체전 종목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개인전 종목에는 로봇 게더링, 카트 롤링볼이 있고요. 단체전 종목에는 미션형 창작, 피지컬 컴퓨팅, 그리고 AI 축구가 있습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에는 개인전처럼 혼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션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팀으로서 종목을 참여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과 상담 후에 팀을 저희가 생각한 팀으로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팀대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체전 종목에 대해서 각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의 경우 최소 1명에서 2명까지 참여가 가능한 단체전 종목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피지컬과 컴퓨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화면을 표현하고 그에 맞는 피지컬을 구성하는 종목으로 스크래치와 엔트리로 컴퓨팅 화면을 구성하고 별도의 피지컬 임베디드 보드를 활용하여 동작을 구현하고 발표까지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당일날 소주제가 주어지면 그 소주제에 맞게끔 하드웨어로서 로봇을 구현하고 그 로봇을 구현한 걸 가지고 엔트리나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작동시켜 가지고 발표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능력, 그러니까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능력, 발표 능력이 매우 좋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닌 스크래치 개념의 블록 코딩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말랑말랑 코딩 여행,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랑말랑 코딩 여행 레벨 3단계 정도 아니면 레벨 2단계 정도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창작이 가능한 정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학생이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피지컬 컴퓨팅 제작 기획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작년 같은 경우는 소주제가 교통안전 도우미나 소방안전 도우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작품의 주제에 학생들이 주제를 만들어서 제작 기획서를 작성 후에 그림도 그리고요. 작성 후에 로봇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종목입니다. 단체전 종목 두 번째로는 미션 창작이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최소 1명에서 3명까지 구성을 하여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어지는 돌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을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프로그램하는 종목으로 현장에서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구부 설계 능력,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능력, 주어진 환경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 항상 잘했던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능력도 좋아야 되고 로봇을 구성하는 설계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분명 중요하고요. 당일날 주제가 던져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차, 2차까지 기회가 있는데 순위가 안 나오면 그 미션을 성공한 사람이 많이 없으면 3차전, 4차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일날. 이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리프 라인 트레이서 로봇이 필요하고요. 교육용 로봇 부품 등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학생들. 근데 어차피 팀으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로봇 부품들을 같이 합쳐서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팀을 정해 놓았으니까 그 팀대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체전 종목 같은 경우 이 종목 AI 축구라는 종목인데 제일 어려운 종목입니다. 최소 1명에서 3명까지 참여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프로그램 능력만을 가지고 겨루는 종목입니다. AI 축구는 참가팀이 AI 기술을 사용하여 팀 전략과 전술을 프로그래밍하여 진행하는 e스포츠 축구 경기입니다.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경기하는 것처럼 알파고가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AI 축구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한 대로 경기를 하는 종목입니다. 코딩 이후에는 사람의 조작이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알고리즘 구현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파이썬 수업을 좀 들었던 학생이면서 AI 축구 수업을 받은 학생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회 연회비와 별도로 3만원 정도의 라이센스를 구입해야지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회 1년당 3만원 정도의 라이센스 비용 또한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인전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 종목 첫 번째 로봇 게더링인데 지정된 목표물을 지정된 목적지로 모두 옮기고 도착지에 도착한 시간을 기록하여 순위를 정하는 종목으로 이때 목표물 성공 기록이 시간 기록보다 우선시되므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 조립 능력과 프로그램 능력, 움직임에 따른 동력 확정 원리 이해도와 미션 주행 경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에서 제일 많이 학생들을 처음에 교육할 때 교육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로봇에 그립부를 장착한 학생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대회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습량이 풍부해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량이 참 중요한 종목이고요. 그만큼 누구든지 참여할 수는 있는 종목이지만 빠르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능력 또한 필요한 종목입니다. 개인전 종목 중에 두 번째 카트롤링 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게더링 종목보단 좀 참여하기가 더 쉬운 종목입니다. 카트롤링 볼은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쇠구슬과 목표물을 로봇에 부착된 적재함과 로봇에 연결된 카트에 모두 적재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종목입니다. 주어진 미션을 빨리 수행한 로봇이 이기는 경기이므로 정확한 주행을 위한 물리법칙의 이해 및 센서 조정 기술과 프로그래밍 기술뿐 아니라 동력학의 원리를 이용해야 하므로 메카트로닉스 기술의 기초를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기본 로봇에 4륜 구동용 모터를 부착하여서 참가를 합니다. 또한 아크릴로 제작된 적재함을 또 부착하여서 참가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정된 경로를 쫓아가기 때문에 게더링보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더링 종목보다는 조금 참여하기 쉬운 종목입니다. 이 카트롤링 볼은 원래 2014년까지 있었다가 잠깐 없어졌다가 이번에 부활한 종목으로서 한번 참여해보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게더링 종목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이 카트롤링 볼에 참여를 하게끔 시켰습니다. 자, 이제 대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신청 방법은 일단 irc.kr 국제로봇 올림피아드 홈피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각종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 란을 클릭하셔서 목록 중에 연회원 및 대회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부터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입금을 하셔야지만 세부 종목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꼭 입금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입금을 하면 그 로봇 올림피아드 측에서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창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입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인터넷 창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창에 irc.k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되면 국제로봇 올림피아드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각종 신청란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고 연회원 및 대회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트라넷 로그인 창이 뜨는데,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주하, 주민번호 앞자리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요. 150318. 비밀번호는 6자리 숫자만 가능하니까 6자리 자기가 원하는 6자리 번호,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검색을 해줍니다. 봉담초등학교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요. 초등 참가 지역은 경기도, 당연히 이렇게 학교를 검색하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학년 반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2반. 그리고 여기 담임 선생님 적는欄은 각 학교의 담임 선생님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저희 이름이 아닌 담임 선생님 이름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꼭 담임 선생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자랑하려고 하는 거네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센터는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인증된 인증기관입니다. 만약에 참가하는데 인증기관이 없다면 그냥 선택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기관은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봇메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를 하나 입력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두 번째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 전화번호를 하셔도 되고 학생 전화번호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꼭 적어주시고요. 뭐 비밀번호 확인이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메일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수령 주소는 웬만하면 저희 센터 주소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생들의 상장을 좀 복사한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 학원 센터 주소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31 3층 코딩 앤 로봇메이트 301호입니다. 이렇게 주소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대회를 참여하게 되면 유니폼을 지급하게 되는데 유니폼 사이즈 참고용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신 뒤에 그 학생의 사이즈에 맞게끔 선택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신청 등급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종목 정회원 1 5만원, 정회원 2 7만원, 정회원 3 9만원, 특별회원, 창작회원 뭐 똑같으니까 특별회원 10만원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꼭 입금자명을 이름을 써주시고 핸드폰 뒷번호 자리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로봇 올림피아드 쪽에서 확인할 때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잘 안 해주시고 이제 입금을 해주시면 좀 힘들기 때문에 꼭 입금자명을 이렇게 써주시고 그 입금자명대로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원가입이 다 됐으면 다시 이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입금이 확인이 안 됐다면 세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기 전에 로그인 해봤자 세부 종목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금 꼭 하고 만약에 입금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었다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로봇 올림피아드 쪽에 빨리 전화해서 확인 부탁드린다고 해놓으면 되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주아하고 아까 입력했던 대로 150318 입력하시고 여기 1212 학교 검색 봉담초등학교 선택. 자, 그러면 로그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런 창이 뜹니다. 위에 보시면 대회 참가 신청이라는 란이 있죠. 대회 참가 신청란을 눌러서 이제 이 설명을 보시고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개인 참가 종목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로봇 게더링과 스토어 키퍼, 다람쥐 대소동, 카트 롤링볼 쪽을 좀 나가게 됩니다. 뭐 다른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좀 무시하시면 되고요. 로봇 게더링이나 스토어 키퍼, 다람쥐 대소동, 카트 롤링볼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게더링을 참여한다면 로봇 게더링을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아니면 나는 로봇 게더링이랑 카트 롤링볼도 둘 다 참여한다. 이렇게 둘 다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스토어 키퍼나 다람쥐 대소동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한 다음에 어떤 키트를 사용하시는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볼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 종목란이 있습니다. 단체 종목에는 저희가 참여하는 종목은 미션 창작, 피지컬 컴퓨팅, 그리고 AI 축구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을 저희가 교육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AI 미션 레이싱이란 종목과 개인전에서도 AI 자율주행 같은 것도 좋은 종목인데 이번에 좀 처음으로 신설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보고 내년에 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미션 창작을 이렇게 선택했다면 우리의 팀명을 적어주시고요. 저희는 보통 저희가 학생들에게 팀명을 정해줍니다. 뭐 로봇메이트 1 이렇게 팀을 정해주든지 자기 팀에 맞게끔 팀명을 좀 정해주는데 그 팀명을 적으시고 팀원을 검색을 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팀원도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란에 뜰 겁니다. 근데 만약에 회원가입을 빨리 진행을 안 해주셨다면 이게 안 뜨니까 모두 같은 팀원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팀원 1, 2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피지컬 컴퓨팅의 경우는 한 명만이 팀원, 총 2명이 참가하는 되기 때문에 팀원 한 명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색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참가 신청란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개인 종목을 로봇 게더링을 선택하시고, 자, 로봇 게더링을 선택하시고 피지컬 컴퓨팅을 선택하시려면 이렇게 이 두 종목만 선택하면 되고요. 자, 제가 한 종목을 더 클릭하려고 그러면 어떤 란이 뜨냐면 두 종목 이상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제가 연회비를 정회원 2로 신청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참여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하고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창이 뜨는 겁니다. 세 종목을 만약에 신청하신 분은 세 종목까지 클릭할 수가 있고요. 네 종목을 참여하실 분, 네 종목의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은 네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청 방법이었으니까요. 만약에 신청 방법을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같이 설명 도와드리면서 진행해 드릴 테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 대회 종목 설명 및 대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한번 신청 꼭 7월 1일까지입니다. 7월 1일 전까지 모두 신청하고 연회비 납부까지 다 해주셔야 세부 신청까지 가능하오니 되도록이면 시간에 촉박하게 여기지 마시고 제발 빨리빨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권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